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세율 파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재는 97페이지를 피시고 그 앞부분 다시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세율. 그죠? 이 세율은 이제 있다 있죠. 얘가 뭐가 있다 있죠? 표준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특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일단 뭘 기억하시라겠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금 현재 배우는 세율은 뭐다? 과거에 뭐와 뭐가 합산된 거다. 그죠? 취득세와 과거에 그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과거 취득세 2%와 각종 등록세율이 합해져 가지고 현재 통폐합된 걸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됐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했죠. 대신 통폐합이 되긴 했는데 세율은 뭐다? 각각 낼 때와 따로따로 낼 때와 합해서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각자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입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어차피 내는 세금이지만 과거에는 하나만 내도 되는데 등기할 때 등록세만 내도 등기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011년 1월 1일, 201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면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이 기준의 표준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표준세율이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그죠? 자, 일반적인 매매, 유상승계, 매매 등 유상승계는 세율이 4%입니다. 그죠? 전분의 40 그랬죠? 근데 농지를 매매로 사면 전분의 30, 그죠? 3%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무상승계죠? 얘는 얼마? 전분의 28, 2.8%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농지 상속 받으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35, 3.5%입니다. 증여가 3.5%다.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그죠? 최초 취득이죠. 원시 취득, 신축 등을 하게 되면 뭐다? 얘도 1000분의 28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 그죠? 그리고 각종 분할, 그죠? 공유물, 초용유물, 합의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표준세율입니다. 말씀드렸죠? 세율 파트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없다고 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세율 파트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얘가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표준세율이. 그죠? 그리고 특례세율이 두 번인가 나오고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외웠는데 나왔다 그러면 너무 쉽죠. 문제 자체는. 그죠? 왜? 별거 없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겠어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 때 그랬죠? 자, 그러면 과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이거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취득세 2%죠. 얘가 왜 4%라겠어요? 취득세 2%하고 등록세 2% 냈다는 얘기고, 과거에 얘는요. 취득세 2%, 등록세 1% 냈었다는 얘기고, 얘는 상속받으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0.8%를 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합해서 2.8%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또 조심할 것은 여기 보면 일반 매매는 농지가 저율이죠. 그죠? 여기도 상속이 농지가 저율이에요. 그런데 증여는 안 그렇습니다. 증여받았을 때 조심할 것은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2.8%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비영리 사업자가 뭐 있을 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2.8%.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증여받으면
농지를 받든 뭘 받든 세금을 얼마를 내면 된다? 3.5%를 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3.5%를 냅니다. 그래서 중요받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농지. 그러니까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묻어서 막 나오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매라면 매매할 때 취득세율이 4%잖아요. 표준세율이. 그죠? 근데 요거를 요 세율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뜻은 뭐다? 이거의 반전이 몇 프로? 2%를 감 이 뜻입니다. 가는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 6%고요. 빼면요.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해요. 세율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 특강 도세니까 조례로 정하면 돼. 조례가 뭡니까? 그 해당 시군이나 지방의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도 아니면 서울시 의회에서 야, 우리 서울시 경기도는 뭐 하겠다? 취득세 세율을 앞으로 4% 말고 5%를 걷겠다라고 조례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그 지역에선 취득세를 5%를 내야 됩니다. 낮출 수도 있어요. 그죠? 3%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다? 바로 플러스 표준 가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거는 앞으로 우리가 얘 말고 뭐 등록세나 그다음에 재산세도 배우잖아요. 지방세 파트 우리가 배우는 거 세 개는 전부 다 가감 조정이 됩니다. 물론 세무법별로 약간씩의 특징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된다. 셋 다 뭐가 된다? 요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가감 조정을 하느냐? 안 하죠. 그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를 들면 자기가 취득세 하는데 야 우리는 취득세 더 걷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이 걷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취득세를 5% 하겠다라고 만약 했다 쳐봐요. 그럼 물론 거기서 부동산 취득하시면 세금은 5% 내는 건 맞죠.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다음에 도지사는 절대 못 나오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못 나오겠지. 왜? 뽑아주겠어요? 쟤 뽑지 마. 쟤 뽑았다는 골치 아파. 왜? 쟤 뽑았자 우리한테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세금만 더 걷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낮추게 되면 또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취득세를 가감 조정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안 하는 거죠. 그냥 뭘로가 기준의 법에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다.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있어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합니다. 그렇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세율이 다르죠? 세율이.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얼마다? 1000분의 10, 1%. 그죠? 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0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죠?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된 거죠. 주택 유상거래 좀 다르죠? 자,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뭐 잘 듣고 계시겠지만 동영상은 제가 듣고 있는지 모르죠? 잘 모르죠? 지금 졸고 있는지 침 닦고 있는지 그죠? 제 말 듣자마자 혹 침 닦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재 보면서 제가 설명할 때 책을 찾지 마세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 학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요, 막 뒤에서 막 사사사삭 소리 나요. 뭐 책 넘기는 소리. 왜 그래?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어디 있나 찾는 거죠. 그걸 왜 찾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걸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봐요, 그거를. 어차피 볼 건데, 같이. 그래서 말했죠. 저를 못 믿는 거죠. 아직은 내가 너한테 대한 신뢰성이 없어. 그러니까 네 실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네가 지금 책 안 보고 얘기하는데 저거 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저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이런 심정이겠지. 아직까지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나중에 볼 거예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열심히 드려야지. 특히 여러분은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모니터에 막 째려보고 지금 있잖아요. 눈 충혈돼가 이렇게 하고 막 눈에 힘주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보는데 거기다 대고 책을 보면 책 보고 어쩌고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책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찾았어. 그럼 저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찾으면 저는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책만 찾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을 막 3시간 동안 뼈 빠지게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머리만 띵 하고 뭐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몸은 피곤해. 근데 머리에 남는 건 없어. 왜? 책만 찾았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그런 사람이 또 합격을 해. 엊그제 뭐 들으셨겠지만 엊그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합격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 무크랜드.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200명만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갔는데 즐겁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저를 알죠. 왜? 동강을 계속 들었으니까. 저는 동영상 보니까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갔는데 뭐 많이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막. 멀리서 오셨어요. 막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막 술 먹고 그랬거든요. 되게 즐겁더라고. 근데 그렇게 오시니까 저도 되게 반가워요. 얼굴도 한번 볼 수 있고.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올해 내년 말에 또 합격자 발표 나와서 그러면 그때 또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면 같이 얼굴도 뵙고 같이 술 한잔 먹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그죠? 나이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잘 보시면 지금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원래 매매로 사면 세율이 원래는 얼마야? 4%거든요. 근데 6억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면 얼마만 돼? 1%만 되라는 얘기죠. 이 말은 웬만한 시군구는 주택이 6억이 넘어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 세제상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 있죠? 6억 이하면 얼마? 그럼 딱 6억이면 돼요. 6억이면 얼마예요? 세율이 딱 6억. 딱 6억. 그러니까 정확히 딱 6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매매가가 6억이야. 그러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1%죠? 1%. 천분의 그죠? 여기는 초과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하라고 돼 있죠? 저는 말씀드렸죠? 이하, 숫자 뒤에 이하나 이상이 붙으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고 초과나 미만이 붙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하니까 6억 이하니까 6억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딱 6억짜리 몇 프로? 1%. 9억이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을 6억인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6억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다? 그럼 꽂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봐라. 6억이니까 이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시험 볼 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있을 새가 없다 그랬죠? 막 부지런히 문제를 풀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왜? 6억 이하니까 6억이니까 이하니까 6억에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주택을 뭐 했다고 했어요? 상속을 받았던 상속. 상속이 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유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상거래. 그죠? 매매 등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왜 주택은 이 거래를 많이 해준다? 이걸 세율을 낮춰준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야, 그럼 내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매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그 매매할 때, 즉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내가 낮춰주겠다 해서 우리가 그를 거래세라고 그래요. 거래세. 여러분 거래세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물건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죠. 거래가 뭐예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럼 그 거래세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와 양도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거래할 때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부담을 낮춰줄 테니까 뭐죠? 덜어줄 테니까 거래를 많이 해라. 그럼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거래가 많이 되려면 토지나 상가나 뭐 임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제일 기본이야? 주택이거든요. 주택을 거래를 많이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돼요. 근데 이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고할 때 그래요? 자,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언제 또 세율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주택을 상속하세요. 그래요? 부모님 모아놓고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여기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속하셔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했다고 해서 많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상속, 증여, 신축 등은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각각. 뭐만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유상거래만 낮춘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 당연히 몇 번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갑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뭐를요? 주택을 매매했다는 얘기죠. 주택을. 그러면 얘는 지금 팔은 거고요. 얘는 팔은 거고 얘는 뭐 한 거예요? 그쵸? 취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얘는 양도했고 얘는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 그럼 지금 취득세는 이렇게 낮춰졌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 있죠, 얘. 얘는 세금 원래 양도세를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요, 양도세를 안 낮춰주면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도 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낮춰줘야 돼. 그렇죠.
얘도 낮춰줘야죠. 그래서 우리 양도세에 가면 양도세도 주택은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그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원래는 얼만데? 원래는 50%인데 주택은 40%. 그죠?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낮춰주고 취득세도 같이 낮춰준 거죠. 그래서 맞물려 가는 거 이게요.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은 유상거래일 때 세율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8절의 세율. 그렇죠?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용도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 세율과 특례 세율 및 중과 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그렇죠?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항상 제가 이 지문은 뭐라 그랬어요? 올림픽 정신 그랬죠? 올림픽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고니까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거니까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그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했죠? 낮은 세율, 그죠? 그 얘기입니다. 1번 표준 세율,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의 다음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에 고려한다. 그 다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요것만 가감 조정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만. 그죠? 가끔가다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올 때 있어. 그럼 땡 틀리다. 얘는 가감 조정 안 됩니다. 뭐만? 표준세율만 가감 조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거 나중에 이제 많이 강조할 겁니다.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98페이지 표 있죠? 지금 설명한 내용 쭉 써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주택해서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농지, 기타, 특특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충학습에 보시면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보충학습에, 그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거죠. 2명이 공동명의로. 그죠?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원짜리 취득했는데 만약에 내가 50%씩 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각각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2번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를 적용한다. 자, 여러분이 건축 또는 개수를 했대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됐대? 면적이 증가됐대. 자, 거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면적 증가입니다. 면적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서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개축, 이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공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근데 신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신축하고 재축은 원래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 건축 가액이 과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첫 취득이 신축이 되는 거죠. 원시 취득이죠. 근데 증축 등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면적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가액이 증가된 게 아니라 면적이 증가됐다. 그럼 여러분 기존에 없던 게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늘어난 면적만큼은 내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그럼 걔는 무슨 취득이겠어요? 그쵸. 그럼 뭐야?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다른 데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뭐라고 나오면 면적이 증가됐다란 말 나오면 뭐다? 걔는 없던 면적이 생긴 거니까 그 새로 면적이 증가된 만큼은 뭐야? 내가 새로 취득한 게 되니까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그렇죠.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2번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은 볼 거 없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가면 중과세율이 나옵니다. 중과세율. 자, 이 중과세는요. 일단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되게. 그죠? 세율 파트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파트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내용도 많고. 근데 시험은 한 번 나와죠. 한 번. 한 번. 근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세법의 중과세가 5개가 있어요. 그 박스 있죠. 그죠? 그 종류하고 그 옆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니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 있냐면 사치성 재산 그래요. 사치성 재산. 말 그대로 뭐요? 사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치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치성 재산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죠? 별장 같은 거죠. 별장. 그죠? 별장 사치성이잖아요. 설마 별장 가진 사람, 야, 나는 지금 월세 살아. 월세. 그러냐? 근데 경기도 양평에 나 대지 한 200평짜리 별장이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월세 사는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가면 거기 가면 너 고급 요트 쫙 있는 거 봤지?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이 더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중과세란 말은 뭐냐면요. 세율을 과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왜? 야, 네가 별장을 사거나 고급 요트 같은 걸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너는 세금을 더 내라. 그런 취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이때 사치성 재산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그죠? 골프장까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골프장,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됩니다. 이 5개를 뭐라고 그래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한자 따서 그냥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워요. 별골 오선주. 여기 전공통에 별장, 골은 골프장, 오는 뭐예요? 고급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 그러죠. 그죠? 오선주 여자 이름이네. 오선주 이름은 이쁘죠? 근데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죠. 호가 별꼴이야. 별꼴이 할 때 별꼴 오선주에서 이 5가지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성 그럼 별꼴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얘네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자, 이 표준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한 거죠? 매매 4%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추가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해서 이를 뭐 한다? 2개를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약간 복잡해서 처음엔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표준세는 저걸 말한다겠죠? 기준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자, 요거는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이게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1년도 이전에는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중과세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율은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로 뭐가 나오면 중과 기준세율이라면 얘는 항상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즉 몇 퍼센트? 2%를 말한다라고 머리에 딱 박아놓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할까요? 이거의 몇 배? 4배란 뜻이죠. 그럼 얼마? 8%란 뜻이네요. 그럼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기존의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8%에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별장을 샀어요. 매매로. 그러면 별장을 매매로 사면 세율이 어떻게 되냐? 자, 표준세율이 매매가 얼마예요? 별장? 농지 아니니까 4%죠? 그렇죠, 4%. 이 얘기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8%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12%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별장을 매매로 사시면 1억짜리 별장을 사면 세금이 1,200이고 10억짜리 별장을 사면 취득세가 1억 2천이란 뜻입니다. 왜? 12%를 과세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죠. 자, 별장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은 세율이 얼마냐면 표준세율이 2.8%라겠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 8%를 더한다. 그래서 얼마? 10.8%.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이 그런 거란 얘기죠. 그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요게 이런 뜻이다. 그럼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면, 자, 얘가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정되기 전에 따로따로 냈다겠죠? 자, 그러면 세율이, 이때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여러분이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사건, 뭐 매매를 사건, 상속받든 증여받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취득세는 몇 프로? 2%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사치성 재산 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이거에 5배 중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5배니까 10%죠. 그러니까 무조건요. 별꼴 5선주를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10%를 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등록세는 세율이 매매로 사면 취득세, 등록세는 2%거든요.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개정 전에 취득세 10% 내고 등록세 2% 내고 토탈 얼마 냈어? 12%를 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따로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도 12%가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 12%. 이거 맞춘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자,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여전히 5배니까 10%죠. 근데 등록세가 0.8%였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속이 우리가 2.8%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라 했어? 취득세 2%고 등록세 0.8%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2%면 0.8%잖아. 0.8%. 합은 얼마? 10.8%. 10.8%.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 얘들이 이 없던 용어를 만들어서 짜집기를 한 거예요. 짜집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들으면 아,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들도 남대로 고심을 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죠? 지금은 말했잖아요. 뭘 들어도 어차피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 똑같잖아요. 뭐 얘 때 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얘만 지금 뭐래? 아, 쟤는 되게 헷갈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지금은 타초장이라 다 뭘 들어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특히나 이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0분의 20을 말한다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꼴 5선주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5개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거를 중과세를 이렇게 한다. 그죠? 제목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보면 나중에 별장은 뭐 있고, 골프장 어떻고, 고급 오락장 어떻고, 고급 선박 어떻고, 고급 주택은 뭘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고급 주택 그러면 무엇을 고급 주택을 하니? 막 이런 기준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요, 실제 시험에 이가 개정된 이후로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중과세가 딱 한 번.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고 지금 하면 지금 초장에 들으시는 거라 기본이라 좀 힘드실까 봐 제가 심화과정 때 세부적인 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는 꼭 알고 가셔야 되냐면 이 제목 5개하고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험에 한 번 나온 게 이거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걸 고르시오. 그럼 결국 뭐 고르는 거야? 별꼴 5선주를 골라라 그런 얘기죠. 그죠? 너무너무 쉬운 얘기겠죠. 그거 외에는 한 번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심화과정 때 이런 공부 좀 되시면 제가 할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머리 아파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뭐다? 공장을 뭐한다?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또 마찬가지죠. 과밀 억제권역. 여기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그죠?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번하고 3번은요, 둘 다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돼 있고, 얘도 과밀억제권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공법 배우시면 배우실 건데 수도권을 말해요.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그럼 어디예요? 수도권 그럼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자, 수도권은요, 그 과밀억,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할 때 세 개의 권역으로 크게 나눠요. 과밀억제 권역, 뭐 성장 관리 권역, 뭐 그다음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권역별로 관리를 해요. 그럼 여기 이 뜻 해석해 보세요. 그냥 해석해봐. 과밀을 억제하겠다 그런 뜻이죠. 과밀을 억제하겠다. 이게 뭐야? 지금도 과밀화가 돼서 살기 복잡해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의 뭐야? 과밀화 등을 억제하겠다고 권역을 지정한 거죠. 그럼 이 말은 더 이상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뭔가가 또 추가로 늘어나는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공장을 만다고요? 신증설.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새로. 그죠? 신증설. 늘어나는 거죠. 그 얘는 중과세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공장을 못 지게 하겠다는 거죠. 왜? 늘어나면 이게 복잡해져.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에 공장이 하나 들어와봐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야? 막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면 집이 부족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늘어나고요. 도로가 부족하고요.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를 야 그럼 뭐 걱정이야? 집은 지으면 되고 도로는 넓히면 되지. 도로 못 넓힙니다. 넓힐 수는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왜? 도로 포장비는 별로 안 들어요. 뭘로 주고? 보상비로 죽잖아. 보상비로. 그 불가능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못 오게 하겠다. 신증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밀억제 권역의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점과 주사무소용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본점 있으면 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주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점하고 분사무소는 중과세 안 하고 본점용이나 아니면 뭐 주사무소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얘도 중과세한다. 이때 그러면 얘도 똑같잖아요. 둘 다 과밀이니까 증가되는 것만 중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야? 신증축만 중과세합니다. 신증축. 그러면 2번, 3번 둘 다 뭐는 중과세 안 하겠어?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승계취득. 매매 등으로 사면 기존에 있던 걸 쓰는 건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지. 그죠? 새로 늘어나는 거. 신증설, 신증축이 중과세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밀원의 과밀공장 신증설, 과밀억제 권역의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를 하는데 얘네 둘 다 과밀억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아요. 중과세율이. 어떻게 한다? 얘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얘는 이것만 얘가 100분의 200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100분의 200이니까 4%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도 똑같아. 얘도 말씀드렸죠. 얘도 결국은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 내던 아까 이거 설명할 때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간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을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취득세는요. 어떻게 돼 있으냐면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세가 3배 중과세였어요. 그리고 얘도 등록세 중과세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원래부터 어디 있던 애들이야? 개정되기 전부터 원래 취득세 있던 애들이에요. 5배 중과세, 3배 중과세. 그럼 얘는 6%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 취득세는 2%밖에 없었다고. 그죠? 6%. 그리고 여기는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신설은 원시 취득이니까 등록세가 보존 등기할 때 0.8% 냈죠. 그럼 얼마 나와? 6.8%를 냈었단 말이지. 그럼 지금도 6.8%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표준세율이 지금 신축이 얼마야? 2.8%잖아요. 원시 취득. 그죠? 그럼 이거 얼마를 더해? 4%. 그죠? 4%잖아. 그럼 얼마야? 6.8%. 똑같죠? 다 그런 취지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돼?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과밀억제 권역의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증축으로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머리 아프죠? 딱 들으니까. 그죠? 막 이거는 처음에 하면 입에 안 붙어서 되게 헷갈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개정되고 나서 강의하는데 버벅거렸어요. 굉장히. 왜? 편리하긴 한데 얘가 좀 약간 그렇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보시면 제가
학원 강의할 때 이제 그 신규로 이렇게 학원에 접수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상담하다가 좀 뭐 하시면 그럼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요. 수업을 들어보라 그래요. 들어가서. 근데 그럼 여러분 6과목이잖아요.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그 중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 때 그날 하필 수업이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공법 시간이면 골 때리는 거야. 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민법을 하고 있는 거죠. 민법도 1시간 들었더니 1시간 듣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뭐 한다고. 왜? 아시잖아요. 민법개론은 공법이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더 다른 과목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왜? 세법식 오늘 세법이야. 근데 오셨어. 그러면 얼른 들으라 그래요. 왜? 세법은 일단 내용이 좀 쉽죠. 다른 과목보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죠? 그리고 가끔 아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정도면 해볼 만한데? 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하필 언제 들어왔어? 이거 할 때 들어와. 이것도 막 세부적인 내용 할 때. 그럼 머리 치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뭐라 그래? 여보시오. 세법은 그나마 세법은 쉽다며. 쉽긴 뭐가 쉬워. 저게 제일 쉬운 거면 나머지는 나도 죽으라는 얘기네 하고 또 가버리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과목이든 어려운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익숙하지 않은 거다. 왜? 몇 번 안 봤으니까. 몇 번을 고치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내가 뭐 평생 본 저기 지기 같다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접해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봐야지 그 사람도 파악도 되고 친해지고 정이 쌓이는 거지. 보자마자 딱 그런 건 드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 이걸 복잡하게.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막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 나 진짜 이해 하나도 안 가네. 짜증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대도시 내에서 또 뭐가 있어요? 공장을 신증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도 대도시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4번, 5번은 뭐예요? 대도시. 여기도 대도시라고 돼요. 둘 다 대도시네. 그죠? 둘 다 대도시. 자,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는 자, 그럼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다 대도시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이요. 그럼 왜 대도시라고 돼 있냐? 이 4번하고 5번은요, 원래 등록세에 있던 거예요. 등록세. 그러니까 원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것들이 통폐합되면서 취득세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같은 과밀인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냐면 그냥 구분한 거예요. 얘네 둘이 이건 취득세, 이건 등록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걸 헷갈리지 않게 여기는 과밀 그러고 등록세는 대도시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밑에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말한 대도시는 뭘 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도 뭘 말하는 거야?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중과세 어떻게 되냐면 약간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하고 세배해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얘는 뺀다.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빼죠. 막 짜증나 욕 나오려고 그죠. 여긴 또 어떻게 한다. 받으시 합한다고 하다 이제 또 뭘 빼고 난리 났네. 그죠? 표준세 세배하고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다. 그럼 얘가 몇 프로라고요? 2%. 그거의 2배니까 얘도 몇 퍼센트를 말해? 4%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기준의 표준세를 3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빼죠? 4%를 빼서 중과세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얘도 왜 그래, 얘는 거꾸로요. 이 4번, 5번은요.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하고요. 등록세는 3배 중과세 써요. 이렇게. 4번, 5번은. 이게 이제 통폐합이 된 거죠.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을 신설했어요. 그럼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취득세 2% 냈었다 했죠? 무조건 2% 했잖아. 그리고 등록세는 어떻게? 등록세가 3배 중과세인데 신축은 보존등기니까 원래 0.8% 하겠잖아요. 그럼 0.8%의 3배니까 얘가 2.4%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4.4%를 냈겠죠. 그럼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4.4%가 나와야 되죠. 자, 얘가 지금 신축이죠. 신설이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2.8%잖아요. 그죠? 2.8%. 그죠? 그거의 몇 배? 이거의 3배라잖아. 3배. 그럼 3, 8은 24, 2, 3은 6에서 8.4%잖아요.
8.4%. 그죠? 여기서 몇 프로를 빼줘? 그죠? 4%를 빼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 4.4%가 나오죠. 4.4%, 4.4%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 뭐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만들어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렇다는 얘기지. 이걸 굳이 막 써놓고, 그러니까 얘가 2%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못 들어요.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 세율이. 그저 표시가 되냐. 그걸 설명하는 거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야, 얘가 2.8%니까 4.4 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게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그냥 뭐라고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면, 이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서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서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왜? 공장이지만 얘는 과밀과 대도시 공장은 다르잖아요. 세율이. 그쵸? 그걸 구분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막 얘가 어쨌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거하고 얘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그죠?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걸 막 써놓고 얘는 2%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죠? 자, 정리하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과세는 이 5개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5개인데 실제 세율은 3개죠. 1번 따로, 2, 3번 똑같고 4, 5번 틀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표준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꼴 5선주 해서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라고 하면 되고, 과밀은 2개가 있는데 과밀 공장 신증설과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둘 다 과밀억제권역이니까 사치성으로 틀린 것보다 100분의 400인데 100분의 200 이것만 틀리다겠죠. 그러니까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리고 대도시 공장과 대도시 법인 나오면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 그죠? 뺀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뺀다. 거기까지는 가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필요 없어요. 일단. 그죠? 왜? 시험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100페이지에 2번 중과세율이라고 돼 있죠. 그 박스 있죠. 그죠? 그것만 1, 2, 3, 4, 5라고 돼 있잖아. 걔만 기억하면 돼, 걔만. 나머지 그 밑에 이제 100페이지부터 사치성 재산 해가지고 나오죠. 1번 사치성 재산 그랬죠? 자,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자, 거기 중과 기준세로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2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뭔 뜻이야? 중과 기준세는 100, 얼마를 말한다? 2%를 말하는 얘기죠.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막 별장, 골프장, 고급 우락장, 뭐 고급 선박, 뭐 납니다. 고급 주택 쭉 나오죠. 그죠? 걔들 보세요. 그 뒷장 넘으면 설명 되게 많잖아요. 오른쪽에 103페이지 막 고급 주택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나중에 제가 심화 강의 때 할 건데 내용을, 근데 시험에는 언급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104페이지 가면 과밀 공장 나오죠. 과밀. 그죠? 맨 위 2번 104페이지 맨 위에 2번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중과세.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과밀은.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됐죠? 나머지 공장 신지설 얘기 쭉 설명되어 있는 거 이것도. 그도 풀 거 없고요. 넘어가서 106페이지 3번에 대도시 나오죠. 106페이지 3번 대도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을 뺀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옆에 막 있는 것들, 제가 아는 것들 지금 미리 읽지 마세요. 욕심부려가지고 막 자기가 막 교재 미리 막 아는 것도 읽어보고 막 밑에 줄치고 읽어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가방끈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머리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나는 머리 크니까 용량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여기 잘 집중하세요. 그러면 집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막 크게 써요. 눈을 막 크게 떠 이렇게 하고. 눈만 힘 줘. 눈에만 힘을 줘. 집중을 머리를 집중해야 되는 눈만 크게 떠. 눈만. 그럼 눈 뜨는데 신경 쓰니까 나중에 제가 질문하고 나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눈 풀리고 나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똑같아. 지금 모니터 쳐다보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집중한다 되는 게 아니야. 머리를 집중해야 돼, 머리를.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가 필요한 거죠. 단계가. 그죠? 그를 차곡차곡 쌓아갈 생각하셔야 돼. 왜? 이게 단기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벼락치기 아니잖아요. 1년 공부잖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할 때 왕창하고 그다음에 쉴 때 푹 쉬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백날 공부해도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좀 스케줄을 여유를 가지고 좀 공부를 스케줄을 짜가지고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죠? 제가 지금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혼자 궁금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사실 우리 동영상이 일반 학원보다 진도가 빨라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하거든요. 5, 6월 달에. 그죠? 지금 하는 강의 내용을 3, 4월 달쯤에 해요. 많이. 근데 우리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벌써 11월 달에 12월에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선행학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거예요. 지금 일반 저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뭘 기억해라? 그죠? 이거 표준세율 내용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외우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 유상거래 취득 얘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과세는 5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라? 이 5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세율은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각각 저런 식으로 적용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죠? 됐죠? 거기까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8페이지 3번 세율 통계 나오죠? 여기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